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자식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모르게 명절을 피할 핑계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아이가 아파서, 차가 고장나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에 가는 게 지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경북 안동에 사는 이철수 씨 68세는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30년을 지켜온 종가집 제사, 올해는 장손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키웠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번 명절 비슷한 전화 받으셨나요? 엄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가슴 한쪽이 무너지셨죠? 며칠 전부터 귀한 재료로만 장을 보고 음식 준비하시고 집 청소하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20대에서 30대 젊은 세대 중 40%가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에서 쉬고 있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지만 사실은 놀이공원에 가 있고, 차가 고장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캠핑을 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식들이 정말 불효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제 이야기가를 다 듣고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부산의 박영희 씨 65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에게서 유럽 여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절에 유럽 여행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딸의 말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도 살아야 해요. 나도 살아야 한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에 오는 게 죽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일까요? 서울의 최순자 씨 70세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명절 당일 아침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당일 아침에 알려주다니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들, 깨끗하게 청소한 집,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실 자식들이 명절을 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서운함보다는 이해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변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번아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 연락이 오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또 다른 노동이 시작됩니다. 고속도로 정체에 5시간, 도착하자마자 시작되는 집안일, 친척들 응대, 다음 날 성묘.
쉬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대 간 가치관 충돌입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왜 안 낳아?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런 질문들이 자식들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간섭이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명절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갑니다. 교통비, 용돈, 선물,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 생활비가 사라집니다. 대출 이자 갚고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는데 명절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며느리와 사위의 고통입니다.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하루 종일 눈치 보며 지내는 것,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부엌일, 설거지, 친척들 인사, 아이들 돌보기, 쉴 틈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녀들의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도 명절이 싫습니다. 낯선 어른들이 볼을 꼬집고 공부 잘하냐고 묻고 하루 종일 얌전히 있으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지치고 부모도 지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합쳐지면 명절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명절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참았는데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때의 당연함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부르면 올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떠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당신과 자식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진짜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명절이 왜 자식들에게 고통이 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정민호 씨, 올해 38입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민호 씨는 지난 1년간 주말 근무를 24번 했습니다. 아내 수진 씨는 회계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5살 딸 서연이와 3살 아들 준우. 부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갑니다. 추석 2주일 전 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이번 추석엔 꼭 와야 한다. 큰아버지네도 오시고 친척들도 다 모인다. 민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아내 수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부산 가야 할 것 같아. 수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요? 지난 설날에도 갔다 와서 우리 셋 다 아팠잖아요. 민호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설날 부산까지 5시간 걸려서 내려갔습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이었고 아이들은 차 안에서 울고 보챘습니다. 도착하니 밤 10시, 아이들은 이미 녹초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어머니가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제사 준비해야지. 수진 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이미 음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넌 설거지 좀 해라. 손이 모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오시면 인사하고
차 내오고, 과일 깎고, 또 설거지하고. 민호 씨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술상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칭얼거렸고, 수진 씨는 아이들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큰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았어? 둘은 낳아야지. 수진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은 성묘를 갔습니다. 산길을 1시간 올라가는데 아이들은 힘들다고 울었고 민호 씨는 아이를 안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5시간 운전해서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서 잠들었고 부부는 아이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출근해야 하는데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감기에 걸렸고 준우는 배탈이 났습니다. 수진 씨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민호 씨는 회의 중에 졸았고 상사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명절 잘 쉬었어? 정신 좀 차려. 민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쉬긴 뭘 쉬었어. 차라리 회사가 편해. 그 후로 3개월간 수진 씨는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내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정말 못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회사 일이 있어서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아내가 힘들어서라고 말씀드릴까요? 고민 끝에 민호 씨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회사 일이야? 아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지난번 명절 이후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애들도 지쳐서 자꾸 아프고요. 저도 번아웃이 와서 더 이상은 무리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넌 장남이잖아. 재산은 어떡하고. 민호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제가 쓰러지면 제 가정은 어떡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곁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에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불효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일까요? 그날 밤 민호 씨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쉬기로, 가족끼리만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캠핑장에서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부부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걸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키우고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지. 지금 무리하면 다 무너져.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핑장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명절이 아닐까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민호 씨 가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절의 본래 의미는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호 씨가 보여준 선택의 핵심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솔직함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어머니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고 아내가 힘들어서 자신도 지쳐서라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직함이야말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거짓말로 쌓은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로 쌓은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한 소통이라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때 비로소 진짜 이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솔직함은 처음엔 불편하지만 결국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바로 자신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이 먼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면 부모님을 모실 수도 없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쓰고 나서 아이를 돕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표현하는 방식을 바꾼 것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민호 씨는 명절을 거부한 게 아니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친척들과 모이는 대신 가족끼리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명절입니다. 가족이 함께 쉬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형식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명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효의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효는 복종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고 희생하고 참는 것이 효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효는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을 찾는 것이 효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 간혹 잘못을 바로잡아 드릴 수 있으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 말의 의미는 부모님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설득해야 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효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게 효가 아니라 부모님의 진짜 행복을 생각하는 게 효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건강한 관계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개별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독립할 때 부모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지만 독립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주는 보편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전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진화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명절과 20세기의 명절이 달랐듯이 21세기의 명절도 달라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표현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택배로 마음을 전하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천천히 만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만나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각자 편한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의 정신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 그 정신만 지켜진다면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강요를 멈춰야 합니다. 꼭 와야 한다는 말 대신 내 형편대로 해라고 말해야 합니다. 자식 세대는 회피를 멈춰야 합니다. 거짓말로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양쪽 모두 변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식은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명절을 다른 날로 옮기거나 부모님이 자녀 집으로 오시거나 중간 지점에서 만나거나 짧게 자주 만나거나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행복입니다.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고집을 버리는 용기입니다. 우리 때는 이랬다는 말을 멈추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고민이 시작될 때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해한다고 말해주세요. 자식이 못 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와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내 형편대로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억지로 오라고 하면 관계만 나빠지지만, 이해해주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김영숙 씨 67세는 이 방법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아들이 못 온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했더니 아들이 오히려 다음 주에 가겠다고 했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부담이 없어져서 자발적으로 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명절 대신 다른 날을 제안하세요. 명절은 교통도 막히고 사람도 많고 물가도 비쌉니다. 차라리 평일에 조용히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명절은 너희끼리 보내. 대신 다음 주에 만나자.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평일에 만나면 시간도 여유롭고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명절 때는 친척들 때문에 정신없어서 자식과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잖아요. 대전에 사는 박순희 씨 70세는 이 방법을 써서 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명절 대신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했답니다. 그날은 아들 네 가족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손주들과 놀고 편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명절보다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역발상을 해보세요.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가세요. 서울 사는 자식 집으로 가서 1박 2일 묵고 오는 겁니다. 손주들도 보고 자식 집도 구경하고 서울 구경도 하고, 자식들은 이동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고 당신은 손주들과 실컷 놀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부산 사는 이명자 씨 69세는 이번 추석에 서울 사는 딸 집에 갔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며 좋아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오셔서 너무 행복해 했답니다. 호텔 묵은 것처럼 편하고 좋았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하세요. 직접 못 만나도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명절 당일 자식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건강하지? 짧은 통화지만 서로 얼굴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전주 사는 최옥순 씨 72세는 명절마다 아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세요. 자식만 기다리지 말고 당신도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도 가세요. 자식이 안 온다고 해서 집에서 우울하게 있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 영화도 보고 온천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창원 사는 한영희 씨 68세는 이번 추석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자식들 없이 떠난 첫 여행이었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한다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이 당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서운한 마음을 꾹 참지 말고 조용히 표현해 보세요. 엄마는 내가 오지 않아서 섭섭하다. 하지만 내가 힘든 것도 이해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명절에 꼭 와야 한다는 기대, 효도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에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욕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버릴 때 진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7가지 모두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았고 지금도 자식 걱정하시는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자식이 명절에 안 온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억지로 만나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보다 편한 방식으로 만나서 진심을 나누는 게 낫습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 없고, 잠깐 만나도 진심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자식 때문에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당신 자신의 삶을 사세요.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행복하게 늙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